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6월 3일 대선 공약 얘기가 많이 들리시죠? 특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같은 어르신들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8일, 23일, 27일 세 번에 걸쳐 TV 토론회가 있는데 18일은 경제, 23일은 사회, 27일은 정치 분야입니다. 그중 요즘 가장 뜨거운 공약,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과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이야기인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 특히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관련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2025년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은 매달 25일 최대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사실 꽤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현실입니다. 68세 김어르신과 66세 박어르신 부부는요, 두 분 다 소득이 거의 없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셨어요.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34만 2천원씩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부부라서 각각 20%씩 감액이 되어 27만 4천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두 분 합치면 54만 8천원 정도.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었다면 34만 2천원 전액 받아야 되는 거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구성원이 2명인데 부부가 아니라면 이 감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세 어머니와 아들 66세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각자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해서 부부가 아닌 척 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이 공약이 있었고 2025년 현재에도 이재명 후보는 부부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의 핵심은요, 지금은 무조건 부부이면 20%씩 감액이 되는데 이걸 점차 줄여서 장기적으로 감액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이 된다면 위장이혼 같은 억울한 상황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다음은 김문수 후보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 구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디딤돌 소득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이준석 후보도 한번 볼게요. 연금 구조 개혁과 청년 중심의 복지 정책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통해 낸 만큼 받는 연금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 기여형 구조에 신연금을 도입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후보는요,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을 포함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 시스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는요, 부부감액 단계적인 폐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재정 주도 성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요, 감세 중심의 복지 구조 조정, 디딤돌 소득 전국 도입,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이준석 후보는요, 연금 구조 개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연금 구조 개혁 및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감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부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현재 두 분은 총합 54만 8천원을 받으시지만 만약 감액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은 전액 다 수급하면 68만 5천원 가까이 받게 됩니다. 한 달에 약 14만원 차이예요. 1년이면 168만원. 이게 작지는 않죠.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 어르신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부 감액을 없애려면 연간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급여 역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감액 폐지에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결국 이건 형평성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균형의 문제인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공약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외에도 고령층 주거 안정 대책으로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연금이 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가입을 해서 내 집에 살면서 연금도 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노인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사는 이모 어르신, 집값이 9억입니다. 연금 가입하시고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이 어르신 말씀하시길 내가 병원비 걱정도 안 하고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 내가 번 돈이 아닌데도 마음이 편하다 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힘이죠. 하지만 이 주택연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불리하게 되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처럼 간주가 돼서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말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는 바로 이런 점을 고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도 불이익이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고 1인 가구 특별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보다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또한 주택연금 관련해서 직접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낸 만큼 받는 연금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한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 정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후보는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연금 구조개혁과 주택 세제 감면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우리 자식들이 집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을 다 받고도 집값이 남으면 그 남은 돈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져도요.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손해 안 본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앞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을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발표했지만 다른 후보들도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령연금 등과 관련된 공약을 잇따라 내놓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공약은 뭘까? 말뿐인 약속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이런 기준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